한 주간의 차트와 신곡 이야기, 내일은 차트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멜론 주간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주간 차트입니다. 이번 주 역시 여러 신곡들이 나왔지만 신곡들의 위클리 차트 진입은 저조한 한 주였어요. 1위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그리고 2위가 지코의 썸머히트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4위였죠.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와 화사의 마리아가 한 계단씩 내려갔고요. 선미의 보랏빛 밤이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10위권 안에 신곡이 없어요. 레드벨벳 아이린의 슬기의 몬스터가 11위에 올랐습니다. 첫 주 톱10 진입에 실패했네요. 파격적인 변신하고 놀라운 퍼포먼스를 준비한 곡치고는 다소 아쉬운 성적인데요. 아마도 쉽게 공감이 어려운 노랫말 때문으로 보이는데 다들 가슴에 몬스터 한 마리씩 안 키우시나봐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이 채널에 아이린 앤 슬기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놓은 콘텐츠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청하의 플레이가 27위에 첫 주 다소 아쉬운 성적이죠. 방송활동 역시 시작하자마자 마무리해갔고요. 이 곡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정규 앨범에 앞선 성공개곡이니 힘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청하는 일부러 힘을 좀 뺀 듯한데 보이그룹들은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29위에 레프트 앤 라이트가 11계단 내려가서 랭크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중위권부터는 발라드가 강세입니다. 신용재의 첫 줄 41계단이나 올라서 42위에 안착했고요. 폴킴, 권상근, 황인옥, 신혜영, 전민호, 발라드가 참 많죠. OST는 그렇다 치고 발라드 곡이 차트에 많은 이유, 왜 그런지 우리 모두 궁금하죠? 폴킴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미안한데요. 차트 안에 정말 많은 곡을 올려놨어요. 이따가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 계속 넘어가 봅시다. 62위에 싹쓰리의 여름 안에서가 올라왔어요. 11일 저녁에 발매됐으니까 이틀 만에 주간 차트 62위. 엄청나게 들었다는 얘기죠. 이 노래 정말 클래식이죠. 듀스의 원곡은요. 1994년 9월 9일날 발매됐네요. 이 노래가 엄청 리메이크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래로는 서현 2003년쯤에 이 곡을 들고 나왔더랬죠. 반응이 좀 좋았어요. 제2의 보아라고 홍보했던 게 기억나는데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뭐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서현님 프로필 사진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걸 보니 마지막으로 곡을 발표했던 게 2010년 벌스데이 소진 이모가 부른 여름 안에서. 이 노래는 듀스 20주년 헌정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신용재와 BNF 진영이 불렀던 여름 안에서, 이건 복면가왕에서 부른 곡이고요. 요런 여름 안에서도 있네요. 이건 배우 이유비 씨가 가창에 참여해서 화제가 안 됐죠. 멋진 녀석들의 여름 안에서도 있는데요. 6월 26일 나온 곡인데 아마도 싹쓰리에 그냥 묻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살짝 묻어갈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생각보다는 리메이크가 많이 안 된 곡이네요. 노래가 가창 테크닉을 엄청 요구하는 노래가 아니라서 보컬로 승부하기도 그렇고 원곡이 가진 투박함을 살리려면 촌스러워지는 난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대놓고 복고를 내세운 싹쓰리가 비교적 잘 표현했죠. 다시 돌아와서요. 좀 내려가 볼게요. 72의 애쉬 아일랜드의 에러라는 곡이 올라왔네요. 루피가 피처링에 참여했고요. 발매 2주차에 드디어 차트인 했네요. 애쉬 아일랜드 참 잘하죠. 고등 래퍼 2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꾸준히 좋은 곡들 내고 있어요. 요즘 곡들에 특히 어린 뮤지션들의 곡들에 좀 야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애쉬 아일랜드는 그 야성이 있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발라드가 많이 보이는데요.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해하지만 여기서 깊이 파지는 않겠습니다. 92에 술 한잔해요. 7월 3일날 발매됐던 곡 차트에 진입했고요. 임재현의 조금 취했어, 황인욱의 포장마차. 이게 네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신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할 곡들은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발매된 신곡들입니다. 자, 오늘 발매됐죠. 여자친구의 새 미니 앨범. 타이틀곡은 애플이라는 곡이고요. 총 6곡이 수록되어 있고, 뮤직비디오 한번 볼까요? 앨범 제목은 Song of the Silence. 교차로가 2월달에 나왔으니까 한 5개월 만에 나온 앨범이에요. 이제 귀여운 여자친구 안 하고 섹시한 여자친구 하려나 봅니다. 여자친구를 6년 정도 만났으니까 이제 변할 때도 됐죠. 드라이하게 말해서 이제 계약이 몇 년 안 남았어요. 어떤 결정을 하던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이번 앨범부터 본격적으로 섹시 도서를 타러봅니다. 음악적으로도 이젠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고, 외모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달라졌죠. 약간 촌스러운 듯한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쁜 얘기가 아닌 게, 저는 이게 K-팝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K-팝이 전 세계를 무대로 영역을 넓히면서 해외 작곡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뭔가 한국적이다라는 느낌이, 그런 정서가 많이 빠졌잖아요. 솔직히 요즘 K-팝은 이게 K-팝인지 스웨덴팝인지 싶은 곡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약간 촌스러운 느낌, 그게 해외 리스너들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세련되게 가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게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차트를 봐요. 우리가 빌보드 차트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이번 변화가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섹시한 여자친구를 볼 수 있겠네요. 엑소 세운 찬열입니다. 10억 뷰. 노래 제목이 10억 뷰예요. 허세 제목 귀엽네요. 앨범 자켓을 두고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쓸 법도 하죠. 뮤직비디오는 좋아요. 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사이버 펑크 느낌의 뮤직비디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엑소 팀보다 세운 찬열 유닛이 더 좋습니다. 사실 엑소 하면 대한민국 스탠다드 아이돌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느낌이라 좋아요. 일단 뭐 두 사람 표정부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쯤 나왔던 두 사람의 첫 EP의 프로듀서가 다이나믹 듀오 개코였는데, 이번 앨범에서도 전체 프로듀싱을 개코가 맡았어요. 그레이, 소울, 리듬 파워의 보이비, 행주도 들어가 있고요. 페노메코, 센치, 문 참여한 뮤지션들이 팝 쪽에서 명품관 느낌이죠. 그런 노래가 쉽고 편해서 차트 성적 기대가 됩니다. 10억 뷰를 내달아 라고 은근 압박하고 있는 곡인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곡 뽑았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억 뷰, 이게 뭐가 있는지 볼까요? 유튜브 최다 조회수 데스파시토가 67억 뷰네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베이비 샤크 2위 51억 뷰. 그리고 에드시런 있고요. 위즈 칼리파, 강남 스타일이 35억 뷰로 아직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죠. 싸이 10억 뷰 넘긴, 그리고 블랙핑크가 10억 뷰를 넘겼고, 방탄소년단이 10억 뷰를 넘겼네요. 10억 뷰를 넘기기가 이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 정도. 엑소 노래는 아직 10억 뷰까지 올라간 노래가 없네요. 이번 곡으로 한번 10억 뷰 가봅시다. 폴킴은 요즘 참 정말 많이 보여요. 차트에 폴킴이 정말 많아요. 뭐 확인해 볼까요? 주간 차트 폴킴이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 네 곡이나 돼요. 아이유가 5곡. 아이유가 5곡. 제일 많은 분들은 역시 15곡이네요. 근데 이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앨범 전체가 올라온 경우고, 아이유 정도가 각각 다른 앨범에 다른 트랙으로 OST도 하나 있고요. 올라온 경우라서 본인 앨범도 그렇고 OST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보컬이라는 거죠. 작곡은 김현철, 작사는 폴킴, 노래는 폴킴이 불렀습니다. 두 곡 중에 한 곡은 오랜만에라는 곡인데요. 김현철님의 데뷔곡입니다. 첫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춘천 가는 기차가 타이틀곡이 아니고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요즘 시티팝 얘기하면서 종종 많이 회자됐던 곡인데, 다시 녹음을 해서 이번 앨범에 수록하셨다고 하네요. 쭉 내려가 볼까요? 015B 신곡도 나왔네요. 이번에도 여가수 피처링이에요. 좋은 보컬을 발굴해서 참여시키는 건 좋은데요. 이게 015B의 느낌은 좀 아닌가 싶은 게 저만 그런 건가요? 세븐브리즈 이 곡은 가사를 되게 재미있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즘 자켓 트렌드가 뭔지 조금 알 것 같네요. 아도이가 이런 애니메이션 자켓 같은 걸로 시선을 끄는데 성공한 이후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비엔제이가
신곡이 나왔네요. 이 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함정이 원년 멤버는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도 음악적 색깔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한 팀입니다. 위에 다메라는 I'm not your son, 난 your son이 아니야. 요 노래 듣는데 비틀즈 노래 중에 일레노어 릭비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랑 참 비슷해요. 의도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크레딧에는 별 내용이 없네요. 우리 비비님의 신곡이 나왔네요. 7월 10일날 안녕히라는 곡이 발표됐습니다. 요즘 가장 힙하다고 하면 비비죠. 힙의 정점에 있어요. 참 보기 좋은 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 식대로 표현할 수 있는 뮤지션이 몇 명이나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걸 보여줄 거라는 기대도 들어서 참 좋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만들었고요. 후디의 신곡도 나왔어요. 가볍게 듣기 좋은 곡입니다. AOMG에서 가장 키 큰 뮤지션이죠. 아닌가요? 수란님의 신곡이 나왔어요. 릴렉스 모멘트. 근데 이 노래가 재밌는 게 릴렉스 비어? 이게 뭐지? 싶어서 뮤직비디오를 봤더니 수란님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계속 맥주를 까드시는 맥주 광고 음악으로 쓰려고 만든 것 같은데 꽤나 멋져요. 솔지, EXID의 솔지가 솔로를 냈어요.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대놓고 장마철에 낸 곡이고요. 대놓고 가창력 보라 라고 만든 곡입니다. 폴킴 여기 또 있네요. 폴킴의 집돌이 코로나송이죠. 딱 눈에 확 띄진 않는데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뮤지션이죠. 헤이지본의 Remember Your Smile 이 곡 듣고 조금 놀랐어요. 음색하고 감성 하나로 승부하는 뮤지션인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걸 무기로 들고 나오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노래에서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다 이러는 것 같아요. 당분간 비슷한 감성 스타일에서는 이 곡을 이길 수 있는 곡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많이 간 것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여자아이들이 요즘 K-POP 걸그룹 중에서 제일 K-POP스러운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여자친구 신곡 언급할 때 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약간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좋아하는 태훈 찬열의 척 오늘 나왔던 앨범의 선공개곡이었죠. 이 노래 참 재밌어요. 센스하고 자이언티가 같이 부른 노래인데요. 이름만 보면 듣고 싶어지는, 그래서 들어보면 정말 좋아요. 근데 좋다가 말아요. 7월 7일날 발매됐던 곡인데요. 조규찬님의 악어의 눈. 자켓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 자켓을 본인이 직접 디자인했다 하시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걸 하시는데 계속 잘하세요. 이번 곡은 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빼먹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 노래를 끝으로 마무리할게요. 조지와 수민이 함께 부른 아껴줄게 라는 곡입니다. 잘하는 뮤지션 하나보다 나은 건 잘하는 뮤지션 둘이죠. 정말 대충 가볍게 만든 곡인 것 같은데 재능충 둘이 붙어있으면 대강해도 좋은 곡이 나와버리는구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차트와 신곡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